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7월 31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조금 좀 아침에 바람이 붑니다. 아이고, 이제 이렇게 더위도 살짝, 꺾이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동안 많이 더위 지치셨는데, 이제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오늘도 편안한, 오늘도, 조용한, 미국 증시였습니다. 아주 또 장중에 등락폭이 상당히 큰데, 또 보다 보니까, 또 시간외로 메타랑 또 그 실적 발표를 한 부분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죠? 또 좀 변동폭이 좀 크고, 근데 직접적으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와 국내 기업들의 연동되는 게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분위기는 뭐, 약간 정체될 것 같다가 바로 급반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나스닥이 잘 버텼습니다. 고점에서 그래도 지금 아직 안 빠지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하지만 다우지수나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이런 중요한 자리, 지금 항상 눌렸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턴해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까지 딱 눌렸다가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 요거 살짝 좀 불안한 모습들이고, S&P 500도 살짝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들이죠. 하지만 괜찮아, 우리 시간외로 메타와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괜찮아 라는 쪽에서 내일 당장 또 위쪽으로 쭉 들어갈지, 아니면 지금 나스닥이 견조하니까 그거에서 살짝 했다가 이제 끌어내서 위쪽으로 쭉 들어갈지, 이게 오늘 관건인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7월 31일 항상 목요일이 그렇더라고요. 목요일이 월화수까지 갔다가 목요일날 금요일날부터 뭔가 반전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동안 추세가 빠졌다 그러면 반등하든가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차익 매물 같든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또 이제 오늘 동향들은 또 시장의 해석들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 쪽에서 시장 동향들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매크로 지표가 지금 난리보다 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들입니다. 달러가 드디어 99.7, 100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FOMC 회의가 끝나면서 혹시나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다음번에 인하 쪽으로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파월 의장은 완고 stubborn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금리는 쉽게 내리지 않는다는 쪽에서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고, 되게 특이한 현상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0.8%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뭐 자세는 자리 잡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4.4, 4.5까지 다시 회귀하려는 모습들, 달러 강세, 10년물도 상승, 이런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네요. 되게 특이한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분위기는 환율도 우리는 근데 의외로 달러 강세에 비해서 워낙 약세폭이 좀 크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비트코인도 약세로 가죠. 달러 강세로 가다 보니까 분위기는 약세. 어제 코인과 관련된 쪽에서 또 중요한 뭐 메시지를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얘기는 없었습니다. 뭐 큰 내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반락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인 것 같고, 유가가 다시 70.3달러대, 70달러대 넘겼습니다.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가는데 좀 그런가 싶었는데, 요즘 이쪽들은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파들이 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제재를 하게 되면 또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약간 유가가 좀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스는 뭐 4%대 하락, 맨날 올랐다 내렸다 하는 쪽이니까요. 그런데 금, 은, 구리 쪽에서 여기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하락하는데, 달러 강세면 원자재는 하락하죠. 그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모습들. 구리가 20%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구리 가격이 오히려 그 관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약간 가격들의 자극을 받지 않나 싶었는데, 시장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첫 번째 러시아 제재를 했고요. 러시아 제재를 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 두 번째는 또 이제 달러 강세, 이런 모습들, 거기다 또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서명을 했습니다. 구리에 대해서 50% 관세 인상, 그리고 또 이게 브라질을 또 겨냥한 거죠.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들은, 이렇게 급하게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과연 수요가 들어올까라고 해서 수요 걱정 때문에 가격이 팍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나왔다. 아무래도 조금 좀 부담감이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구리가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 기반을 가지고 움직였었던 종목들,
일단 조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전력기기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예, 전력기기도 오히려 구리의 가격들이 급변에 따라서 전력기기 전선 오늘 좀 하락 가능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은 좀 관리를 하셔야겠다라는 쪽들이고, 또 풍산이죠. 풍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장기간에 영향을 끼치는, 물론 풍산 아직 실적 발표 안 했고 거기다가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 높다 보긴 하는데 또 기본이 되는 구리 가격들이 이렇게 급락한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동향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래서 매크로 지표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모습들이고, 국내 증시는 0.1% 하락대까지 좀 줄었던 야간 선물이요. 예, 야간 선물이 줄다 보니까 우리가 6거래 정도 올랐더라고요. 계속. 예, 그런 쪽에서 0.1% 하락이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좀 매물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막판까지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FOMC 회의와 함께 또 트럼프 관세와 함께 또 시장이 약간 요동을 쳤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먼저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3%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분기는 마이너스 0.5 대비해서는 바로 기저효과와 함께 뛰어오른 모습들이죠.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그래서 우리 잘 나가가 아니라 그걸 생각하네요. 관세 인상 전에 수입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8월 1일부터는 거의 뭐 관세가 다 이제 대충 정해졌다고 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파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또 그러니까 8, 7, 8, 9 그러면 8월 9월 달부터 3분기부터는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 그래도 잘 나왔다. 이쪽에서 달러 강세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좀 같이 이어졌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FOMC 결과까지 좀 그랬던 모습들이죠. 보게 되면은 지금 FOMC가 금리 동결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근데 되게 내용들이 6월달까지 조금 불안했던 모습들이 다소 안정이 됐었다라는 쪽으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경제활동이 둔화, 고용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물가는 다소 높다라는 쪽으로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직은 정해진 거 없다. 똑같은 말투예요. 파월 의장의 말투는. 근데 그 뉘앙스가 지금 9월달에 대해서 조금 좀 열려진 쪽으로 열린 결말, 카페베네의 열린 결말로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일단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은 또 약간 보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는 보는데, 근데 그때마다 달라요. 똑같은 멘트지만 이거 지금 올해 들어서 파월 의장 하는 멘트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시장은 그때마다 별 됐어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래도 같은 멘트지만 이번에는 금리나 좀 하는 쪽으로 뉘앙스를 살짝이라도 더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냥 시장은 그때마다 다르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아직은 관세 여파들은 좀 지켜본다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CME 페드워치 쪽에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지난번에 70%까지 가서 거의 할 거다라고 했다가 조금 떨어져서 63%, 지금 47%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일단 50% 미치다. 그러면은 금리 역시나 안 떨어질 것 같아. 안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다. 이게 지금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매크로 지표가 요동을 쳤다는 거, 그걸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종목들로 가보겠습니다. 종목들로 가는데 종목들은 또 신났네요. 예, 좀 시장이 주춤한데 실적 발표 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으로 7%, 10% 급등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건 또 정신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쪽에서 일단 기술주 쪽에서 애플은 기대감이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약한 모습들이고, 그 밖에 알파벳 실적 잘 발표한 뒤로 괜찮은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지금 메타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보다 보니까 두 회사 모두 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똑같습니다. 알파벳과 똑같은 기조예요. 클라우드 애저 쪽 잘했다. 그래서 매출도 팍 튀었다. 라는 쪽인데, 거기다가 AI 투자 계속 이어간다는 모습들. 메타는 더 진심입니다. 실적 잘 나왔고요. 매출 가이던스도 잘 나왔고, 거기다가
660억에서 720억인가 이 정도까지 우리 또 투자 KPX 투자 AI에 대해서 더 늘리겠다. 알파벳과 똑같은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적으로 메타가 그렇게 주가가 비싼 편이 아닌, 그러니까 약간 뭐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예, 알파벳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었고 메타도 비싼 편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다시 강화시킨다.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딱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 좋아 나빠?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좋아서 돈 더 잘 벌고 있어. 돈 잘 번 거 가지고 어디로 가? AI 투자. 오케이. 그래서 지금보다 더 늘려 줄여. 더 늘려요. 오케이. 시장 반응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미국이 AI를 얼만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변화가 여기서 나오지 않나 한쪽이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AI 인프라 관련된 반도체 쪽들이 꺾일 수가 없겠죠. 지금 어제 나온 기사로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의 벤더,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들의 서버라든가 이쪽을 또 관리하는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블랙엘 시리즈 GB300까지 매출이 폭발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루빈 지금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바빠 죽겠습니다. 수요 폭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또 이쪽은 별 기대를 안 했었어요. 게임 관련된 그래픽 RTX 이쪽 관련된 이쪽도 수요 때문에 폭발합니다. 엔비디아가 보여줄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폭발합니다라고, 수요가 급증합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것도 물론 엔비디아를 다 중국어로 나왔어요. 중국의 기반이 된 회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엔비디아의 앞으로에 대한 자신감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나, 그쪽에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하반기 실적 변화와 함께 강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 아래쪽에서 엔비디아 매수 이렇게 올랐는데요. 예, 엔비디아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쪽보다 엔비디아는 또 다시 나야나라고 해서, 왜냐면 이렇게 KPX 투자가 강하게 되는 모습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계속 또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2차전지 전기차 이쪽들은 별로입니다. 여전히 테슬라 위축되고 있고, 좋은 뉴스 나와도 업황 자체가 이제 보조금도 없는데 괜찮겠니?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약하고, 포드 실적 발표했는데 2%대 시간으로 하락 약하고, 게다가 또 2차전지 쪽은 퀀텀 스케이프 한번 고점 찍고 계속 내려요. 그런 쪽에서 엘모말 또 추가 하락하고 있고 3.7% 하락하고 있고,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근데 국내는 LG에너지 솔루션의 견인과 함께 또 삼성 SDI 형 같이 가 그러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고,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반도체 쪽들을 본다 그러면 엔비디아 강했고, 거기다가 AMD 좀 따라가는데 요즘엔 AMD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다시 어딜 따라와? 그러면서 또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고, 브로드컴, 마이크론 모두 다 강한 모습들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퀄컴은 실적 약간 미스가 살짝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으로 4%대 하락. 여기 좀 그러네요. 예. 근데 퀄컴은 아직 지금 모바일 쪽에서 변화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것 같진 않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높이는 게 좀 그런가 하는 쪽들이고, 그런 분위기고, 또 반도체 관련된 서버, 그러니까 AI 관련된 인프라 쪽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쿼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나쁘지 않다는 쪽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이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게다가 램 리서치 실적 발표 잘 나오다 보니까 4% 상승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쪽인 것 같고, 또 팔란티어 또 1.5%대 올라가고, 이쪽 분위기도 오라클도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쪽들도 선방한다. 우리나라랑 좀 반대예요. 미국은 이런 소프트웨어 쪽들이 AI와 결부돼서 뭔가 좀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서 대표 주자가 팔란티가 있다 보니까 거기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모습들인데, 한국은 안 그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직 조금 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자극했던 게 그대로 또 더 나오지가 않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일단 반등 들어오게 되면 비중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원자력 전력망 쪽들은 강합니다. 뉴스케일 파워 3%대 이상, 그리고 또 오클로 6.5%대, 또 원자력 쪽은 계속 부각을 받는 모습들이죠. 게다가 제 친구 버노바, 아주 그냥 버노바 하나 있으니까 와, 그럼 뭐 계속 강하네요. 이쪽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컨스텔레이션, 비스트라, 또 뭐 그쪽 이튼, 뭐
버티볼딩스 뭐 이런 쪽들도 다 그냥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망과 관련된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인 변화들이고 이쪽은 괜찮다. 근데 요게 구리의 영향을 안 받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한국은 그래도 또 악재는 악재라고 다 반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리 쪽들은 전력기 쪽들도 혹시 마침에 초반 매물화 되는지 보시면서 좀 영향을 좀 같이 받아 좀 대응해야겠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들은 미국 쪽은 다시 반등 시도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 바라봤던 그거 있죠. 자꾸 서클을 리딩하는 느낌이 나는데 리딩은 아닙니다. 자꾸 저한테 어제는 또 안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한 2, 3일에 걸쳐서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제가 그렇죠. 근데 서클은 언제 사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요 자리죠.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요 자리 어제 딱 찍고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살았네요. 근데 이렇게 돼서 혹시나 뭐 최근에 배팅을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들어갔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거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패턴을 공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올라갈 때 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다가 자리 들어온다. 또 신규 성장 중입니다. 그러면 자리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거의 이렇게 닿는 자리 그 부근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또 거의 이제 닿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응 들어오겠죠. 그러면 일단 요 정도. 이것도 그냥 트레이딩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성장주 가지고 끌어봐야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215달러 때 이 정도쯤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여기 저항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 갭 나오고 이 정도쯤. 그러면 들어서 딱 들어온다. 거기서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그런 쪽으로 이제 더 이상 저한테 묻지 마세요. 블로그에 와서 계속 2, 3일에 한 번씩 서클 얘기 막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시황할 때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면 보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또 하나 나머지 뭐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광산업체 이런 쪽들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 쪽들이고 소비재 잠깐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별로 안 좋고 지금 나머지 분위기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나이키까지도 빠지네요. 그런 쪽인데 일단 중국 이제 공급망 따라서 영향을 받는 쪽들 같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들인데 펠로톤 이거는 운동기구 판매 업체 구독 서비스하는 회사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구독료 올라간다 이런 쪽들인데 전반적으로 소비재 쪽들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여행주, 금융주 일단은 관세 여파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 지갑 얇아지는데 이런 쪽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맞을 것 같고요. 일반적 쪽에서 오늘 국내 시장은 일단 또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또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레벨을 쓰고 박스권 뚫고 이렇게 레벨업. 그럼 지금도 역시나 조금 더 길었지만 뚫고 레벨업. 그러면서 그럼 이제 다음 자리가 3,300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죠. 3,300 지난번 고점까지 역사적 고점까지 들어가자 쪽으로 들어올 텐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제 관세가 남아 있어요. 이번에 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왔나? 안 닫고 들어와. 그래서 이제 면담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던가. 그러니까 오늘 장중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하니까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주영 회장 출동, 한화 회장 출동, 그리고 또 현대차 회장 출동 기업들이 정부가 시켜서 갔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급파가 돼서 이제 이분들과 같이 그런 것 같아요. 대미 투자에 대해서 우리도 4천억 달러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중에서 내용들이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 쭉 있을 거고 정부가 플러스 보증하는 거 있을 거고 그러면서 그걸 맞춰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케이 한국도 한다라고 하는데 일본보다 이상으로 하긴 좀 그럴 거고 일본이 좀 보다 낮추는 쪽에서 뭔가 또 그 대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조선이 있고 뭐 이러면서 쭉 카드를 내밀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도가 20%, 20에 25%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잘못하게 되면. 왜냐면 농산물을 우리 개방 못해. 딱 막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거 안 들어줘?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얼만큼 농산물 그러니까 농업 그리고 또 축산물 쪽에서 그 소고기죠.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일단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오래 걸렸던 얘기는 난항이 그렇게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분위기는
15% 이제 이게 가장 기준일 거예요. 예, 그 업일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보자.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나와야 됩니다. 이건 뭐 예상을 해봐야 뭐 예상하고 맞췄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오히려 기분 더러운 거죠. 맞추고도 기분 더러워요, 이런 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잘 나오게 되면 그냥 쭉 달리는 거고 잘 못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을 좀 쭉 받겠죠. 하지만 그게 어쨌든 관세는 끝났다. 그럼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작 그 발표되고 좀 시작은 와르르 무너졌다가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르르 무너졌다가 저점 매수 들어와서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건 뭐 벌어지면 대응하겠다라는 쪽인데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물론 다 좋아서 쭉 올라가서 와 하면 모르겠죠. 그거를 베팅하면서 무조건 현금 없이 다 대응하는 것보다 지금은 현금 늘려놓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또 거기 해당되는 또 기대되는 섹터 중심으로 쫙 올라가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들은 또 소외받아요. 그럼 소외받는 섹터를 좀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또 가격이 올라가는 섹터 거기 그래도 오래 좀 절었으니까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같은 거겠죠. 너무 좀 절었고 아니면 화장품도 마찬가지겠고 이번에 실적은 잘 나오는데 관세 때문에 걱정을 했었다라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차라리 환율 관련된 차라리 이 관세 관련된 쪽에서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게 되면은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쫓아가기 위해선 또 현금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래저래 현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쪽에서 이거 뭐 어차피 또 배팅 위로 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또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살살 또 보시는 게 가장 또 오래 갈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뉴스와 내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얘기인데요. 일단 정부는 지금 지난 부분까지는 또 이제 당정의 합의로 그래서 또 되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반대 목소리가 점점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또 개미들의 또 편이라고 또 얘기하는 이소영 의원 그리고 또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도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야 되고 반드시 도입해야 되고 거기다가 대주주 양도세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이분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말이 되느냐 이거 다시 재고해라 라고 다시 빠꾸 그런 모습들로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지금 대통령이 푸시하는 그래서 또 지금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세수는 들어오는 게 별로 없을 거고 당연하죠. 10억을 낮춘다고 해서 그럼 다 회피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세수 효과가 누가 있을까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세수 효과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증시 변동성만 키우는 이런 요인들, 이거는 다시 제거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면 다 뭐 하겠습니까? 난리치고, 아니, 이거 말이 되냐, 이렇게 부당한 목소리가 많이 났고, 또 거기다가, 그들의 또 홈페이지래요. SNS나, 또 다, 뭐 하는 거냐 이거 그러면 또 의견이 바뀌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또 이렇게 한 다음에는 또 대통령의 또 결정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언제든지 그 지금 정부의 성격은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또 생각하는 게 좀 따로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하반기로 와서 워낙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이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실적은 3분기 쪽까지는 좋다가 이제 4분기 딱 위축돼서 1분기까지 이렇게 꺾이는 EPS의 흐름들이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년도 가면 이게 되든가 그러니까 흐름들은 그래요. 여름 때 정도까지 해서 3분기까지 괜찮다가 4분기 때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하반기는 별로 안 좋았다. 이게 기본 논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관리는 더 해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엔터주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BTS는 열일하고 있죠. 요즘에 캐대헌, K-pop 디몬 헌터스 이거 뭐 거의 뭐 신드롬 불리고 난리더라고요. 거기서 왜 김밥이 나왔냐면은 거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자 보이스인가요? 아닌데 걔들 누구죠? 그 앞에 3명 그 걔들이
그러니까 공연 끝나고 배고프다고 김밥을 이렇게 먹는데 한 줄 김밥을 그냥 이렇게 싹 다 먹는 게 나오다 보니까 큰일 납니다. 못 막힙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김밥 열풍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쪽에서 잘 팔린다 그러다 보니까 풀무원이 그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그렇게 뭐 매매를 크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김밥은 예, 언제든지 카피할 수 있어요. 중국 애들 예, 분명히 또 카피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데 그 김밥이 한국 거네 또 그런 거 있겠죠. 김밥은 원조가 중국이다 이러면서 또 난리 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얘기들 또 나오겠죠. 네, 그런 쪽에서 아무튼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럴 정도로 또 인기가 뭐 K 컬처에 대해서는 인기가 많은 거고 게다가 또 지금 같은 라이브 앨범인데도 빌보드 차트 상위권을 들어간다. 그만큼 BTS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지금 제대 다 했고 그 다음에 기대감은 또 살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관점이 아유 안 가니까 버려야 된다. 제가 보기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엔터 쪽들은 자꾸 이제 중국과의 분위기 때문에 조금 좀 위축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적 발표 들어오고 분위기 봐서는 한번 또 관심 있게 볼 자리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일단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예, 요 기사도 눈에 띄죠. 작년에서 외국인이 쓴 국내 의료비가 1조 4천억. 이걸 가지고 아니 그러면 나 물론 이제 거기다가 그렇다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희 의료보험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또 의료보험 막 세는 것도 있어서 좀 가슴 아프긴 한데 아무튼 거기 논쪽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 쪽에서 한 피부과에서 10,000명을 유치했다. 와 대단하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요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디다 돈을 쓰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피부과 성형외과가 카드 결제업 중에서 가장 많다. 백화점 면세점 순이다. 2, 3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그러니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잡히겠죠. 근데 그만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올해도 130, 140만 명 방문을 한다. 지금 상당히 숫자는 꽤 높은 숫자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금액이 작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쪽들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은 또 의료기기, 임용기기 쪽들도 축 쳐졌어요. 왜냐면 또 삼성전자 달려간다. 렛츠고 하게 되면 나머지 섹터들은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여파를 받았다. 하지만 이게 펀더멘탈이 끝났느냐? 아닌 쪽이죠. 펀더멘탈은 유지가 된다. 라는 쪽에서 봤을 때는 주가만 소외됐다?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저희 파워시황에서 블로그에서 준비된 내용들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2차전지 쪽들 여전히 강합니다. 근데 LG엔솔이 거의 지금 완전히 머스크 형님이 2차전지 반도체 다 살려줄 분위기입니다. 거의 그냥 시민증 줘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나올 분위기고 그런 쪽인데 그런데 왜 LG에너지 솔루션을 안 가요? 라고 하게 되면은 딱 비밀이 숨어있죠. LG에너지 솔루션을 딱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리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라고 하는 쪽에 대한 저항대를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큰 이상 없이 단기 이평선 안쪽에서 잘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그대로 또 옆으로 횡보하다가 바로 뿅 갈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월봉상을 볼까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하향 채널로 가다가 추세가 바뀌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먼저 들어왔을 때는 지난번 여름 때는 이때가 또 8월달, 9월달 이런 때였는데 40만원대 시도하다가 또 빠져버렸어요. 이번엔 또 딱 그 자리 들어오고 있고 또 장기 저항대까지 본다.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해석이 자 39만원 그리고 또 40만원대 중반 최종적으로 42만 5천원대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이렇게 딱 있는 부분이죠. 여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가장 큰 쪽이고 계속 이런 뉴스를 통해서 푸시 들어와야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42만 5천원대까지는 일단 열려있다 라고 보는데 그 정도 자리 쪽에서 일단 계속 동력 꺼지지 않고 계속 밀어 올리는지 이걸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장기적인 변화 이렇게 일단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또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변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LFP 얘기는 무지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LFP는 전기차 쪽과 함께 ESS가 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다. 북미를 쪽은 우리가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결론은 지금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여기서 더 가라고 해서 지금 막 무리한 전략은 반대입니다.
항상 흔들리거나 조정 시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약간 또 이격이 찬 종목들이 많아요. 게다가 미국 쪽에서 먼저 출발했던 엘버말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밀리고 있고, 탄산리튬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약간 좀 고민스럽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그렇고 또 자동차는 뭐 그렇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PCB 업체들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전기가 강한데 이런 쪽에서 테슬라 납품 이력도 있고, 삼성전자 가게 되면 같이 따라간다. 기판 FCBGA 따라간다. 그런 쪽들이고, 또 대적전자만 강한데, 제가 보기엔 대적전자도 뭐 언급은 드렸었어요. 대적전자에 대해서 벌써 PCB가 바뀔 거에 대한 얘기는 2, 3주 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하고 그걸 통해서 탁 전해된 게 그런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쪽보다 전 개인적으로 소캠 쪽도 챙겨보는 게 맞겠다. 아직은 뭐 우리나라가 해당이 안 된다는 쪽도 계속 나오고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들어가기 시작해서 어차피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먼저 진입했겠지만 뒤에 거대 형님들이 같이 들어온다. 이쪽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PCB 쪽은 텀한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다른 종목도 있겠, 뭐 다 있지만 PCB 업체들 돌아가는 거 다 보지만, 특히 이제 그 가장 하단에 있는 타이거 일렉이라는 회사까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일단 본다라고 하자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 자리 한번 볼까요? 지금 분위기는 한번 쭉 들어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어제 강했으니까 그냥 올라가? 노노,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개파락이라도 나옵니다. 개파락 나왔다가 좀 약간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요 단기 평선 큰 쪽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자리로 가기 시작하겠죠. 보통 어제 같은 경우는 갔다 가르치고 하고 됐다, 추세 확인됐다라고 하지만 줄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자리에 안 줄이면 언제 줄여요? 또 그러면 약간 또 고민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또 어제 강할 때 좀 줄일 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거보다는 뭐 고점 돌파했으니까 야 돌파하면 해 하다가 말씀 많이 드렸죠. 당하는 경우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눌린 데 다시 보는 게 맞겠다. 한쪽으로 대응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분위기는 일단 종목들이 약간 좀 IT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오늘도 변동성은 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변동성 관리 잘 하시고, 월말 관리 잘 하시고, 8월달도 같이 화이팅으로 외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와우와 그냥 가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도 이왕이면 감사합니다. 화이팅하는 7월 말,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달 8월달 화이팅 가시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